다음엔 앞에 공부했던 바로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는 걸 잠깐 복습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절대 가정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즉 가짜로 정의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추측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이 아니겠죠. 자, 무슨 말인가? 짧은 우리말을 먼저 보고 그걸 영어로 영작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녀가 내일 나를 초청한다면, 다면이라고 하는 건 조건인데 일단 이걸 빼고요. 확실한 미래 사실로 한번 먼저 영작해 보도록 하죠. She will invite me tomorrow. 이렇게 되면 뭡니까? 바로 거의 확실한 미래가 되겠죠. 여기에 if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거의 확실한 게 아닙니다. 문맥상 어떻게 됩니까? 추측이거나 가정이 되겠죠. 물론 추측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 가정은 알고 있는 거에 반대인데 내용상 아직은 모르는 거죠. 따라서 가능성 50%니까 말 그대로 가정은 아니겠군요. 추측이 되겠죠. 자, 이때 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f절엔 we를 씁니까? 안 씁니까? we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일단 if절 속에 있는 현재 동사가 미래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가정법에서는 현재 이후와 과거로 나눈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는 함께 묶어서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we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땐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드문 경우죠. she니까 invite가 아니라 invite가 되겠죠. 자, 아래쪽 써볼까요? If she invites me tomorrow. 자, 이렇게 하면 그녀가 내일 나를 초대한다면이겠죠. 현재를 썼다는 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난 그녀의 생일 파티에 갈 거야.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보죠. I will go to her birthday party. 자, 이때 will go라고 하는 건 뭐랬습니까? 미래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바로 뭘 나타낸다고요? 주어의 의지. 따라서 이때는 다른 조동사로 바꿔 써도 가능합니다. 물론 will 말고 can이라든가 should나 must, may 다 가능하겠죠. 문맥상 그녀가 날 초대한다면 난 갈 수 있어. 가야만 해. 뭐 갈 수도 있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will 말고 would를 써도 가능합니다. 왜요? would라고 하는 건 내가 가려는 의지가 좀 약하다는 걸 뜻하니까 물론 가능해지겠죠. 자, 아래쪽 보도록 할까요? 이 문장을 여기에 붙입니다. I will go to her birthday party. 오케이,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면 If she invites me tomorrow, I will go to her birthday party. 바로 이게 뭡니까? 이 문장을 올바르게 영작한 겁니다. 잘 모르고 있는 미래일이겠죠. 묶어볼게요. 자, 이건 정리하면 초대할 가능성은 50%, 즉 그녀가 초대할 수도 있고 나를 초대하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초대하면 가겠다, 초대할지 안 할지를 아직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말입니다. 방금 봤던 문장을 다른 건 그냥 두고 이 동사들만 각각 과거로 한번 바꿔보죠. If she invited me tomorrow, I would go to her birthday party.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현재 동사가 과거로, 마찬가지 과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내일이라고 하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분명히 내일, 즉 현재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지금처럼 과거로 쓰고 있죠.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if가 붙은 것만으로도 일단 가능성은 50%인데 시제까지 과거로 당겼다는 건 가능성 거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초대할 가능성 거의 0%.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녀는 나를 초대할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 초대해 준다면 갈 텐데 이 말의 의미는 초대 안 해주니까 못 가서 아쉽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아래쪽은 말입니다. 이미 하루가 지나서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 다음날 하는 말이겠죠. If she had invited me yesterday, I would have gone to her birthday party.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일이 아니라 이번엔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면 과거죠.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뭘 썼습니까? 지금처럼 과거 완료를 썼죠. 그리고 뒤에는 would have pp를 쓰고 있습니다. 문맥상 뭡니까? 일단 어제 초대 안 했죠. 확실하게. 그래서 초대해 줬더라면 아마 갔을 텐데 이 말의 의미는 초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못 갔다라고 하는 과거의 유감이 됩니다. 즉 과거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앞에 공부했던 건 살포시 복습해 봤습니다. 자,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가죠.
우리가 앞에 시제 파트 공부했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현재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조건. 조건이라고 하는 건 지금 방금 보는 것처럼 바로 if가 붙어있는 이런 문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간 부사절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은 경우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when이겠죠. When she invites me tomorrow, I will go to her birthday party. 자, 문장 똑같습니다. 다만 if가 when으로 바뀐 것 뿐이죠. 그러면 if와 when의 차이점 뭔지 한번 봐야겠죠. 먼저 if가 붙었다는 건 if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즉 확률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녀가 초대할지 안 할지 따라서 50%인 반면에 when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시간 부사절은 왜 현재를 쓰는가 하면 시제 파트 때 기억나셔야 됩니다. 확실한 미래, 거의 확실한 미래는 그냥 현재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when 같은 경우는 거의 100%죠. 즉 그녀가 날 초대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초대할 때 갈게. 그러니까 초대할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보다 자세한 건 앞서 시제 파트 공부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건절에서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는 개념 다시 한번 정리했고, 이렇게 해서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추측과 가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셈이 얘기했죠. 일단 이 경우는 가정법이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니까 현재형을 쓴다는 건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이죠. 일단 과거로 바꾸거나 이렇게 과거 완료로 바뀌어야 뭐가 됩니까? 바로 가정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갑니다.